물건에 대한 사용수익과 차임지급을 약정하며 성립하는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 그 다음에 계속적 계약이죠. 일적 계약이 아니라 계속적 계약. 유상이니까 담보 책임지분 나올 수 있고요. 쌍무니까 동시한별권의 위험부담이 나올 수 있는데 잘 안 나와요. 임대차에서는 담보 책임지분이라든가 위험부담 지분이 거의 안 나옵니다. 매매나 교환으로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잘 안 나오죠. 자,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은 부동산 동산 불문하고 임대인 소유가 아니어도 되고 차임은 반드시 지급하되 금전 아니어도 되고 이렇죠.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만은 대항력을 갖는 경우가 있죠. 621조 등기와 622조. 622조는 뭐예요?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차인이 그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아도 건물을 등기하면 그때부터 소급이 아니라 그때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그 622조 대항력이죠. 따라서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땅을 빌린 을이 임차권도 등기하지 않고 건물도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토지에 관한 물권, 소유권 취득 등기를 먼저 하고 건물을 등기했을 때는 이 제3자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다가 되죠. 그죠? 거기 맨 밑에 판례가 있죠. 박스 관련 판례 2번. 쉽게 생각하세요. 땅이 병한테 팔린 다음에 그제서야 을이 부랴부랴 건물 등기했다. 병에게는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다. 왜? 소급해서 대항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대항력. 임대차 성립 요건은 받고요. 목적물과 차임. 자, 존속기간은 최장기간도 없고 최단기간도 없죠. 그게 첫 번째죠. 물론 처분 권한 없는 자가 할 수 있는 단기 임대차라는 게 따로 있으나 원칙적으로 민법상 임대차는 최장기간도 최단기간도 없다. 또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임대인도 임차인도 계약 해지 통고할 수 있다. 통고를 상대방이 받은 날부터 6개월, 1개월, 5일이 경과함으로써 해지가 된다. 이걸 해지 통고로 하고 그 기간을 해지 기간이란다. 이때 해지 기간이 경과해야만 해지가 되는 해지 통고가 두 개가 더 있다. 기간을 약정했지만 해지권을 유보한 경우에 해지하고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에 해지. 이렇게 되죠. 이게 다 해지 통고로 가라. 갱신. 약정갱신할 수 있고 묵시의 갱신 있죠. 묵시의 갱신 요건이 어떻게 돼요?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해서 사용수익하며 임대인이 상당 기간 내에 이해하지 않은 경우, 그죠? 전임대차가 동일 조건으로 갱신한 것으로 보되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635조 제3자 제공담보는 소멸한다. 이때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보증계약을 의미하고 보증금은 제외된다. 172페이지 묵시의 갱신과 관련된 박스. 그 다음에 묵시의 갱신 바로 위에 갱신의 간접적 강제가 따로 있다. 643조에서 283조를 준용하고 있다.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 소유 목적의 토지임대차,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서 기간이 만료되고 임차인 소유 지상물이 현존한 때 283조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권 및 지상물 매수 조건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더라. 이렇게 민법상 임대차는 약정갱신, 법정갱신, 갱신의 간접적 강제를 통해서 갱신할 수 있다. 그 다음 임대차 계약의 효력, 오른쪽. 자, 먼저 중요한 게 임대인의 의무 중에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그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로부터 물건 인도 의무와 제3자 방해 제거 의무와 마지막 현상유지 수선 의무가 있다. 임대인은 임대차 존속 중
임대차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수선할 의무가 있다. 단 양가로 1번 사소한 하자의 경우에는 수선 의무 발생하지 않는다. 2번 하자가 임차인 귀책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도 수선 의무가 발생한다. 3번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대규모 수선 의무까지 면제되지는 않는다. 1, 2, 3번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임대인이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해주거나 도난을 방지해줄 의무가 있는가? 원칙적으로 없다. 통상의 임대차에서는 없다. 그 다음에 임차인의 권리 의무 중에서 첫 번째 중요한 거 비용상환 청구권 626조 1항 필요비 상환 청구권 지출을 즉시 청구할 수 있죠. 그러나 이항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그리고 그 유익비는 상환기간을 허여받을 수 있도록 해놨죠. 자, 조문 확인했고요. 한 장 넘겨봅니다. 필요비는 임대차 종료와 관계없이 지출을 즉시 청구할 수 있는 반면에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행사할 수 있고 유익비는 목적물 객관적 가액을 증가시킨 비용이어야 되니까 3번 임차인의 특수 목적을 위한 시설비 예컨대 간판 설치비, 주방 시설비 이런 것들은 유익비 상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언제까지? 임대인의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부터 6월 내 유치권 성립하고요. 임의 규정이니까 포기 특약 유효하죠. 임차인은 목적물의 원상에 복구하기로 한다. 임차인이 건물을 증축하자 증축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한다. 둘 다 비용 상환 청구 포기 특약으로 유효하다. 유치권도 포기한 거다. 그 옆에 일시사용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일시사용 임대차의 경우에도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숙박계약 같은 거, 에? 숙박업소의 숙박계약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일시사용 임대차인데 그 일시사용 임대차에도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646조 토지 임차인 말고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 동의받아 부속시킨 것 임대인부터 매수한 부속물 2개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밑에 1번에 양가로 1번 토지 임차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2번 일시사용 임대차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형성권이고 강행규정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다. 따라서 보증금 및 차임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하는 대신 부속물 매수 포기 이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게 아니니까 유효 이렇게 되겠죠. 자, 오른쪽 3번에 양가로 3번 임차인의 귀책 사유 없이 종료되어야만 부속물 청구할 수 있으니까 임차인 채무 불이행을 이로 임대인의 계약을 해지하여 종료된 경우 이때는 부속물 매수 청구를 못한다. 643조 건물, 식목, 체험, 목축 목적 토지 임대차에서 기간이 만료한 경우 지상물이 현존한 때 갱신 청구권 및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기억. 갱신 청구권은 청구권이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고 또한 강행 규정이니까 지상물 포기 특약은 원칙적으로 무효고 요건은 니은 1번, 2번 둘 중에 하나. 존속기한 만료, 지상물 현존, 갱신 청구 거절당한 경우하고 2번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 통고한 경우하고 특히 2번은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바로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죠. 이 두 가지만. 따라서 3번 임차인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갱신 청구도 지상물 매수 청구도 할 수 없다. A. 두 번째 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기존 건물이거나 임대인 동의 얻어 신축한 것에 한하지 않는다. B. 무허가 건물도 되고 미등기 건물도 되니까 허가 여부, 등기 여부는 매수처권 행사 요건이 아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 임대인에게 쓸모가 효용이 있는지 여부도 매수처권 행사 요건이 아니다. C. 임차인 특수 목적을 위한 시설물은 매수 청구 안 된다. D.
뭐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2. 요게 중요하죠. 건물이 임대인과 임대인이 앉아 소유 토지에 걸쳐 있을 때 전부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다. 임대인 소유 토지 위 건물 부분 중에서 구분 소유권의 규칙화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F. 누가 행사할 수 있나? 건물 소유자가. 누구에게?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 소유자. 그런데 임차권이 소멸한 후에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 원칙적으로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는 매수 청구를 못하지만 대항력이 있다면 그때는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디귿의 A. 매매계약이 일방적으로 체결되면서 두 번째 줄. 임차 내 건물 명도 및 이전 등기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행관계고. B. 그 대금은 어떻게 정하는가? 청구권 행사 당시 시가. C. 언제까지 할 수 있나? 철거 집행 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철거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철거 집행 전까지는 여전히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의 의무, 차임 지급 의무, 지급 시기 약정이 없으면 후급을 원칙으로 하죠. 매월 말, 매년 말, 수학 후 지체 없이. 니은, 경제 사정이 변동했을 때 차임의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오른쪽 맨 위에 A, 불증액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증액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판례고요. B, 증감 청구했을 때 상대방이 이의를 하여 재판으로 갔을 때, 그래서 증액 또는 감액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효과는 소급한다. 청구 시로 소급한다. 디귿, 목적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었을 때 임차인은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해지도 할 수 있다. 법정 담보물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요,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 동산을 압류한 경우와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한 경우로 나눠서 요거는 질권, 요거는 저당권. 동산 압류 질권, 건물 압류 저당권. 그 저당권으로 보는 게 649조죠. 미흡, 수일의 임차인이 있다. 연대하여 차임을 지급하라. 비흡, 이익 이상 차임을 연체했다.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은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보관해야 된다. 3번, 목적물의 수선 등을 요할 때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라. 임대인이 이미 안 때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 수인 의무, 임대인이 보존행위할 때 임차인은 거절하지 못한다. 단, 임대인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로 인하여 임차인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임차인은 해지할 수 있다. 그런 조문들 간단히 확인하는 거고요. 목적물 원상 회복 및 반환 의무가 있죠. 그다음 임차권 양도와 전대. 일단 임차인은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돼 있죠. 자, 여기서 임대인 동의는 오른쪽 박스 1번. 임차권 양도나 전대 계약의 효력 요건이 아니라 대항 요건이다. 따라서 임대인 동의 없는 양도 전대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사전 동의, 사후 동의 가능하고 명시, 묵시 불문하며 한 번 한 동의는 철회하지 못하고 3번, 건물의 소부분을 전대할 때는, 건물의 일부를 전대할 때는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무단양도, 무단전대가 나오죠. 갑을병, 갑이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했다. 자, 먼저 을병 간의 관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그리고 을은 책임져라. 채무 불이행 책임이나 담보 책임을 져라. 갑병, 병의 점유는 불법점이다. 따라서 갑은 병에게 반환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갑은 을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병에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번 아주 중요해. 잘 나오죠. 갑을 간의 관계는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부부 사이에 임차권 양도 등이 있었다는 이럴 땐 배신행위가 아니니까 갑은 해지할 수 없다. 그런 게 있죠. 주의에. 다음 페이지 적법전대. 적법전대의 경우에는요. 2번 갑병 간의 관계에서 1.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 행사 못하고 이 직접 의무를 부담하죠. 그 중에 차임 지급 의무. 다시 말해서 갑이 병에게 차임을 청구했을 때 병은 을에게 차임을 지급했음을 이유로 갑의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갑의 차임 청구가 을의 차임 청구에 우선한다. 거기 박스 안에 관련 판례 박스에 보면 두 번째 밑줄 전차인 병은 전대인 을에게 차임을 지급했다는 것을 이유로 갑의 차임 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딱 거기까지 기억해.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면 4번 전차인 보호장치가 따로 있습니다. 적법전차인. 적법전차인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차권이 소멸하면 전차권도 소멸하지만 두 가지. 갑을이 합의로 해지 을이 임차권을 포기. 이때는 전차권 소멸하지 않는다. 또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사유를 병에게 통지하라. 단 을의 이기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갑이 해지한 경우에는 통지 안 해도 된다. 지금 토지 전차인은 임대 청구권 및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있고 마지막 건물 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다. 자 여기서 건물 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 부속물 3개 임대인 으로부터 매수 임대인 동의받아 부속, 임대인 동의받아 임차인 으로부터 매수. 요 3가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 보증금과 관해서 민법에 일단 보증금에 관한 규정이 없지요. 자, 첫째 기억할 게 맨 밑에 당구장 표시.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죠. 이때 그 소송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했음을 입증해라. 그 입증 책임 하나. 다음 페이지. 보증금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차임을 연체했다, 목적물을 훼손했다와 같은 임차인의 손해배상을 공지하게 됩니다. 그걸 담보적 효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증금 충당이라고 해서 임대인은 임대차가 종료한 후 충당하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판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임차인의 임대인의 연체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임대인이 미리 충당하는 건 괜찮다 그랬죠. 그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3번. 갑소유 건물을 임대차한을 근데 소유자가 바뀌었다.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이니까 보증금은 구소유자가 반환해라. 단 을이 대항력이 있거나 갑과 병이 합의한 경우에는 병이 부담한다. 근데 이 경우에도 을이 원하지 않으면 을은 갑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여전히 갑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되었을 때 보증금 반환은 누가 해야 되는가? 원칙 기존 소유자. 예외 1번 둘이 합의한 경우 또는 을이 대항력이 있는 경우 그땐 신소유자가. 그런데 그걸 을이 원하지 않아. 그럼 을은 갑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여전히 갑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반가로 3번. 반가로 4번에 동그라미 3번.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과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손해배상이 공제된 나머지 보증금 반환 의무가 뭐가 된다? 동시이행관계. 자, 마지막 임대차 종료와 관련해서 해지. 자, 해지에 의한 종료가 두 개. 즉시 해지와 해지 통고. 즉시 해지는 뭐예요? 해지의 의사표시 한다한테 도달하면 해지되는 게 즉시 해지죠. 해지 통고는 해지의 의사표시 한다한테 도달하고 나서 요게 진화에 해지가 되는 게 해지 통고죠. 그리고 오른쪽 해지 통고가 4개. 기간 정하지 않은 거, 기간을 정했지만 해지권을 유보한 거, 임차인이 파산한 거, 마지막으로 법정 갱신된 경우. 요게 해지 통고에 의한 해지죠. 그래서 즉시 해지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가 민법상 임대차 내용이죠. 대표용 하나만 풀어보겠습니다.